남편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못된 친구들의 괴롭힘 대상이었죠. 반면에 저는 활달하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덩치도 컸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었죠. 제가 남편을 계속 지켜주다 보니 남편은 평생을 나를 동경하고 존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친구로 지낼 것만 같았던 저희는 성인이 되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부를 정말 잘했고 지역 수재였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벌에서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의대에 진학을 하였고 저는 평범한 대학을 다니다가 공부에 뜻이 없어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전부터 하고 싶었던 미용 공부를 시작하고 일찍 미용실을 차려 운영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동네 친구로 친하게 지내는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은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홀시모의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못마땅해 하셨죠. 승배가, 너 정말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니?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나중에 천문이만 되면 쟤보다 훨씬 나은 애 얼마든지 골라서 만날 수 있는데 정말 굳이 이 결혼을 해야 되겠어? 아유, 주라나. 너는 솔직히 승백이랑은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않니? 뭐 어릴 적부터 봐서 계속 정이 들어 그럴 순 있지만 너희는 결이 좀 다르지 않니? 연애하는 거야 서로 결이 달라도 호기심에 만날 수는 있다곤 하지만 어쨌든 결혼은 급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너희는 급이 어디 비슷하기라도 하냐? 의사랑 미용사랑은 천지 차이 아니니? 엄마, 급이 다를 게 뭐가 있어? 어릴 적부터 나 지켜준 거 엄마도 잘 알잖아. 나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할 때 누구보다 주란이가 나 지켜줬어. 이제는 내가 주란이 지켜주고 싶어. 나 주란이 없으면 못 살아.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도 마음 변하지 않을 자신 있어.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힘 빼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찬성해줘. 아유, 주란아. 네가 좀 말려봐라. 얘는 내 말은 안 듣는다. 어릴 적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는 아이니까 그러는 거야. 괜히 내가 반대하니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너희 결혼하면 매번 싸우기만 할 거야. 솔직히 우리 승백이 나중에 기혼도 해야 하는데 너 그거 다 대줄 수나 있어? 지금도 승백이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줄을 섰는데 다들 차 한 대는 기본으로 해온다고 하는데 너희 집 형편에 그런 거 조금이라도 해올 수 있겠냐고. 아니 막말로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온다는데 너 그거 다 채워넣을 수 있겠니? 나랑 사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포기해라. 나도 오래 알고 지낸 너 이렇게 나쁘게 대하기 싫다. 어머님, 저희 벌써 20년은 알고 지냈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6년은 더 됐고요. 저는 승백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생각보다 급 괜찮아요. 저도 이 분야에선 유명하고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고요. 직업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너 무슨 소리니?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봐라. 의사랑 미용사랑 급이 그게 같냐고? 다들 미쳤다고 말할 거다. 나는 이 결혼 찬성 못하고 결혼하는 비용도 대주지 않을 거야. 거기다가 결혼식에도 안 갈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너희들이 결혼해봤자 그 행복 오래 갈 거라 생각하니?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결국에는 헤어지는 게 부부인데
너희라고 다를 거라 생각하니? 시몬은 끝까지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엔 저희의 마음이 정말 굳건했죠. 남편은 그때가 아니었으면 결혼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었고 시댁의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결혼은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의사를 포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야 시몬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때 시몬은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시들어지고 예전만큼도 못한 사이로 헤어지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맞지 않는 소리라고 했지만 요즘 그 말이 생각나네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더욱 바쁘게 지냈습니다. 말로는 가장이라는 책임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곤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에 너무 소홀한 상황이었죠. 인턴으로 지냈을 당시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그 시기에는 저도 바쁘다 보니 서로 소원해지기도 했어요. 시몬은 남편이 바빠 얼굴을 보기도 힘드니 매번 제가 집에 있을 때마다 집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예, 너는 집안꼴이 이게 뭐냐? 청소는 좀 하고 사냐? 아유,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은 깔끔하게 하고 살아야지. 이게 뭐니? 청소는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꼴로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퍽이나 집에 있고 싶겠다. 아유, 좀 정리라도 좀 해라. 정말 돼지우리도 아니고. 남자는 자고로 집이 깔끔하고 편안해야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거야. 네가 이꼴로 해놓으니 애가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나 들겠어?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인 2사람 집에 안 들어온다고 집이 뭐 정리할 게 있겠어요? 아침에 간단하게 청소하면 끝인 거지. 이 정도면 깔끔하고 잘 정돈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집에 와도 다들 바쁜데도 깔끔히 산다는데 어머님만 왜 자꾸 오셔서 지저분하다고 말하세요? 저희 정말 깔끔하게 하고 살아요. 예, 네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지 누구 말을 듣는 거냐? 살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쓱 보고 깨끗하면 깨끗한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깔끔한 곳이 어디 한 군데도 없다. 아무튼 이거 승백이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챙겨줘라. 요새 전화해 보면 통 기운이 없더라. 너 승백이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니냐? 걔가 생각이 많고 마음이 깊어서 괜히 혼자 소갈이 자주 하니 괴롭히지 말아라. 아니, 어머님은 제가 뭘 괴롭힌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바빠서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찬 많이 해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서 일주일에 많아봤자 한두 번 밥 먹는데 이렇게 해오시면 나중에 다 버려야 해요. 너 지금까지 내가 해준 반찬 버린 거냐? 아주 그냥 살림을 안 하니까 아까운 줄도 모르고 사는구나. 너 정말 안 되겠다. 미용실 당장 그만두고 우리 집 와서 살림 좀 배워라. 아내가 되어서 살림살이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만 핑핑 싸돌아다니니. 에휴, 이런 게 다 돈인데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냐? 잘 뒀다가 먹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승백이 많이 먹게 팍팍 좀 줘. 개미 똥구멍만하게 주니까 계속 남는 거 아니니? 네가 밥을 잘 안 해 먹이니까 승백이가 기운도 없고 살도 쭉 빠진 거 아니야? 어머님, 아무도 남편한테 살 빠졌다고 말 안 해요. 살이 빠지긴 뭐가 빠졌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살쪄서 다들 살기 좋나 보다 하죠. 어머님만 남편 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5kg나 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살 빠진 건 저죠. 남편은 살찌고 저는 5kg나 빠졌어요. 예, 여자는 날씬해야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야. 너는 살 빠지니 좋은 거 아니니? 남자는 결혼하고 살이 좀 올라야 욕 안 먹지. 너는 그것도 모르니? 승백이가 너 생각해서 꾸역꾸역 살 안 빠지려고 챙겨 먹는가 보구나. 아이고, 마음도 깊지. 아무튼 남편이 마음 쓴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니. 승백이가 오죽 답답하면 집에도 안 올까? 시모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뭘 하든 잘못된 건 제 탓이고 잘하는 건 남편 덕이라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시모가 올 때마다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빠서 거의 만나기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제가 집에 있는 날에는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집으로 오시곤 했어요. 그때는 남편이 바빴기 때문에 시모를 볼 수 있는 건 그나마 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오시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바쁘다 보니 집에 오는 시간이 적었던 것 뿐이었죠. 서로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1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운영하던 미용실은 실장에게 맡기고 잠시 저는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인지 남편은 시모처럼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도 우울증이 왔었죠. 외로워하던 저를 마치 의지가 약한 사람으로 대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바빠? 아무리 바빠도 집에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아? 사실 나 요즘 우울한 것 같아. 아이만 보고 있다 보니 그런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바깥바람 좀 쐬고 싶어. 어머님께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하니 엄마가 아이를 봐야지 어디 가는 거냐면서 화내시고 아이는 안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도우미 몇 시간만이라도 쓰고 싶어. 이렇게 있다가는 미칠 것 같아서 그래.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엄마는 혼자 나 낳고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도 우울하단 소리 한 번을 안 했어. 네가 몸이 편하니까 우울하단 소리가 나오는 거지. 너는 아기 엄마면서 그딴 나약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냐? 너보다 내가 더 우울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는데 편하게 집에서 쉬는 너랑 밖에서 쉴 틈 없이 일하는 나랑 누가 더 피곤하겠냐? 넌 그게 밖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할 소리냐? 참 네 생각만 하고 있네. 아니, 당신도 밖에서 바쁘겠지만 나도 집에서 바빠. 애는 2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지.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자본 적 없어. 거기다가 어머님은 매번 집에 와서 집도 더럽다고 계속 말만 하시고 도와주시지는 않고 그 앞에서 아기 업고서라도 청소해야 하고 거기다가 애는 안 봐주시고 당신 먹을 음식만 잔뜩 하시고 가시잖아. 그렇게 음식하고 뒷정리는 또 내 몫이고 아이 보면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기 쉽지도 않고 힘들어. 몸도 이것저것 아프고 그러니 하루 이틀만이라도 도우미 좀 불러줘. 불러. 부르고 싶으면 네가 번 돈으로 불러. 내가 왜 네 몸 아픈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 그리고 아이 잘 때 너도 자다가 나중에 집안일 하면 되잖아. 그게 뭐 힘들어? 아이가 어지럽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누워서 자기만 하는데 뭐가 힘들어? 편하게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애만 보면서 뭔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난리야.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밖에 나가서 뭐하게?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었던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사랑하던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집에 오더라도 방에 들어가 한 번을 나오지 않았고 아이와 외출은커녕 기저귀 하나도 갈아주지 않았죠. 오로지 피부과 개원을 위해서 당분간 생활비도 줄이겠다면서 아주 조금만 주다가 그마저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남편이 의사라고 하면 돈도 많이 벌겠다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모는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제 집 드나들듯 우리 집을 왔습니다. 거의 매일 집으로 오셨지만 아이는 봐주지 않으셨죠. 거기다가 집안일에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남편을 위한 음식만 차려두고 뒷정리도 하시지 않은 채 가셨습니다. 아이고, 넌 애를 낳고서도 아직도 이 모양이냐? 아니, 엄마가 되면 알아서 척척 다 잘할 줄 알았건만. 아이고, 다른 엄마들 보면 알아서 척척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넌 아이 잘 때 뭐 하고 있는 거니? 같이 퍼질러 자고 있는 거냐? 아이 잘 때는 네가 정신 차려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 승비기가 집에 오고 싶기야 하겠어? 일할 때도 그러더니만 집에만 있어도 이러는 거면 아이고, 내가 네 남편이었어도 오고 싶지 않겠다. 어머님, 그러시면 아이 좀 봐주세요. 아이가 계속 울어서 집안일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조금만 울어도 저보고 보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울 때 어머님이 한번 안아주고 달래주세요. 제가 집안일 할게요. 어머님이 아이 봐주시면 제가 집안일 그 틈에 깔끔하게 할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매일 오시면서 한 번을 아이 안아주시지도 않고 봐주시지도 않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내가 왜 네 애를 보니? 무슨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았니? 늙은 시모 부려먹으려고 아주 난리구나. 체력 좋은 젊은 네가 해야지. 다 늙은 내가 하라고?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아이 키우면서도 집안 깔끔하게 잘하던데 너는 이게 뭐니? 이렇게 해놓고 살면 남편이 칭찬이라도 해주겠니? 어머님, 아이가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아이 돌보는 것도 정신없는데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거기다가 어머님은 오셔가지고 남편 먹을 반찬만 딱 해놓고 뒷정리도 안 해놓고 가시잖아요. 그거 정리하는 데에도 오래 걸려요. 아이 보시기 힘드시면 어머님이 요리하시고 뒷정리 좀 해주세요. 너 참 말을 웃기게 한다. 내가 요리하는데 무슨 주방을 뒤엎는다니? 간단하게 반찬 몇 개 만들고만 가는데 아주 그냥 주방을 난리통 만드는 것처럼 말하네. 뭐가 더러워진다고 그러니? 너도 어차피 밥 먹으려면 주방 쓸 거잖아. 그거 하면서 치우면 되는 거지. 넌 네가 게을러 놓고선 핑계가 아주 좋다. 시모에게 아이를 봐주거나 혹은 주방 뒷정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비아냥대셨죠.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 다행히 너무 착하게도 통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고 바쁜 친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틈틈이 알바로 가게에 나가 일을 했고 돈으로 조금씩 벌면서 도우미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일에도 소홀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외롭고 힘들기도 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버텨서 아이가 돌이 지나면 복직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죠. 돌이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실장에게 맡겨두었던 미용실 일을 다시 시작한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결사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를 아이에게 사랑이 없는 못된 엄마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